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유치원 891곳을 감사한 결과 77%가 부적절한 회계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어린이 독감 예방을 위한 집중 접종 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의 의무 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입학 신청부터 추첨, 등록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나 영향받기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는 부모가 내용을 미리 보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적이거나 무섭진 않은지, 지나치게 거친 언어 사용을 하지 않는지, 폭력적인 행동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교육당국이 올해 사립유치원 891곳을 감사한 결과 77%가 부적정한 회계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사한 891곳 중 686곳에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쓰거나 거뒀을 때 환수 보전하거나 학부모에 돌려주는 행정 처분입니다. 또 감사 사립유치원 중 자료 제출 거부나 비위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곳은 35곳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어린이 독감 예방을 위한 집중 접종 주간을 운영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독감 발생과 유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절기 접종률을 높여 발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취지입니다.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온라인 입학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학교로는 지난 2016년 마련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입니다.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입학 신청부터 추첨, 등록까지 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만 의무 적용되고 사립유치원은 희망하는 곳만 시행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유치원에서 처음 학교를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참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11월 1일부터 처음 학교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우선 모집은 5일, 일반 모집은 19일에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 학교로 이용을 피하고자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대응하고 교육청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잘 안착시키도록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처음 학교로의 장기간 대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서버를 증설하고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관을 짤 때 쓰던 나무인 황작목으로 낸 숲길은 치악산 명소입니다. 특히 이 일대 1.1km는 돌길과 계단, 턱이 없는 무장의 탐방로, 평균 폭 1.5m 이상, 평균 경사도 8.3% 이하로 최대한 넓고 평탄하게 만들어 휠체어나 유모차로 이동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탐방로에 턱이나 계단이 없어서 저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등산할 수 있어서 가을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전국에 42개인 이런 무장의 탐방로를 2023년까지 68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단 11월까지 지리산과 계룡산 등 5개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구간을 골라 무장의 탐방로 총 2.6km를 새로 만듭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높이를 낮춘 무장애 야영지도 4년 안에 89동에서 201동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모든 야영지에 무장애 야영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공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탐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공원의 가치를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무장애 탐방로를 이용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431만 명, 무장애 야영지 이용객은 5,224만 명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집계했습니다. 좋아하는 팀 응원하러 야구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몇몇 응원용품은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응원봉과 글러브에서 기준치의 최고 300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하나씩 쥐고 박수치듯 소리를 내는 응원용 막대 풍선입니다. 야구장 단골 응원 도구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칩한 제품 15개를 조사해보니 이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제품에 허용된 기준에 최대 302배나 검출됐습니다. 흔히 환경 호르몬으로 통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발암물질이자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남성에게는 정자수 감소, 여성에게는 불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온 제품도 11개, 기준치보다 10배나 많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글러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유해 화학물질은 물론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이자 지능 저하를 유발하는 납도, 기준치의 3배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품은 야구장 근처 길거리는 물론 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빨거나 물건을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기준이 성인 기준보다 어린이 제품에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품명과 제조자명 등 기본적 표시사항을 제대로 지킨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의 제품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과 각 구단에는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두통. 원인도 증상도 다양하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든지 이럴 때 좀 머리가 아픈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대부분 이제 병원은 잘 안 가고 보통 약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통 환자는 91만 명. 매년 늘어 2014년에 비해 20%가량 많아졌습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과 2차성 두통으로 나뉩니다. 1차성은 운동이 부족하거나 자세가 안 좋을 경우 뒷목, 어깨 근육 통증으로 생기는 긴장성 두통, 젊은 여성들이 주로 겪는 편두통처럼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다른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통증이 크고 다른 질환이 원인인 2차성 두통입니다. 위험 신호로도 불리는데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기도 합니다. 뇌혈관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두통이 생기고 나아가 다른 신체 반응까지 나타납니다. 구역감이나 구토가 동반되거나 아니면 시야장애, 한쪽 팔다리의 마비,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면은 병원으로 빨리 내원하셔야 됩니다. 두통을 줄이려면 기름지고 짠 음식과 흡연, 음주를 멀리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어 평소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10월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유방암 예방의 달입니다. 국내에서도 유방암은 여성암 1위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암도 암이지만 암세포가 뼈로 옮겨가 골절 등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유방암에 걸린 50대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골반과 척추 등 곳곳이 하얗게 나옵니다. 암세포가 전이된 것으로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유방암이 뼈로 전이돼 발생하는 합병증 탓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척수신경이 눌려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도 암이지만 뼈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50대부터는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거든요. 그런 연령대인 거에다가 합쳐서 이제 유방암이라는 병이 있게 되기 때문에
뼈가 점점 더 그 이중으로 약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유방암은 피부 근처에 암 덩어리가 생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발견이 빠르고 치료 방법도 다양해 5년 생존율이 92.7%로 다른 암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한 비만 환자가 늘고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이 줄며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암 발생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유방암만은 증가해 해마다 2만 명 넘는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더불어 뼈를 받치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유방암과 유방암 합병증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조사관이 면봉으로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 손잡이 등을 문지릅니다. 여기에 묻어있는 세균을 살펴보니 폐혈증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 등 13가지 병원성 세균이 줄줄이 검출됐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한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의 주범인 대장균이 손이 깨끗할 때보다 56배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대로 손을 씻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화장실 이용자 3명 중 1명은 아예 씻지 않고 그냥 화장실을 떠났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은 사람은 2%에 불과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 물로만 씻거나 비누를 쓰더라도 씻는 시간이 30초가 채 안 되면 여전히 꽤 많은 세균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비누를 써서 30초 이상 씻는 경우에는 손에 있던 세균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손만 잘 씻어도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등과 손가락 사이, 손톱 부분은 놓치기 쉬운 만큼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몰카범 4명 중 1명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몰카범 5,497명 중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원이 1,202명으로 전체 몰카범의 21%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과 회사원이 전체 몰카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몰카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몰카범죄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몰카범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범죄 예방에. 몰카범이 10년 만에 8배 증가하면서 양형 기준도 함께 강화되는 추세지만 아직도 몰카범 3분의 1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안이 경미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몰카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 명령으로 피해 심각성 인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수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릴 시기입니다. 이맘때는 풀밭에 사는 털 진드기가 옮기는 쯔쯔 가무시병이 유행합니다. 털 진드기 개체수의 절정기는 10월과 11월. 쯔쯔 가무시병 역시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1월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쯔쯔 가무시병에 걸리면 1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두통과 발열, 우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쯔쯔 가무시병이 심장 질환 발생률을 높여 결국 사망률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쯔쯔 가무시병 환자 중 1%가량에서 불안정한 심장 박동이 발생했고 이들 환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9에서 4.1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또 감염 이후 3개월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각각 2.4배, 13.7배 커졌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진드기가 맨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제 야외 활동할 때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고, 특히 야외 활동할 때 그 피부 노출 부위에는 곤충 기피제들을 뿌리면은 좀 물 덜 물릴 수 있거든요.
또 집에 돌아오면 진드기에 물렸는지 몸을 확인하고 옷을 잘 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원룸 전셋집을 구한 이모 씨. 알고 있던 것보다 보증금이 비쌌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보증금 대출을 받아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예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그 중소기업 대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나온 연리 1.2%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원래 3,500만 원 한도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석 달 만에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었고 대출 총액도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돈이 풀리니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전셋값은 자연스레 뛰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6천, 7천만 원짜리가 지금 8천, 9천, 1억이 된 거죠. 이 제도 때문에, 품귀 현상 때문에. 전세자금 지원이 역설적으로 전셋값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저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오른 전셋값을 오롯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배를 불리는 것은 임대 사업자들 뿐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줄 경우에는 적어도 청년이라고 해서 무작정 줄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대출처럼 DSR, 소위 말하는 원리금 상환 능력 심사 제도를 하듯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주는 게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과 함께 저렴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움직인다. 정말 다행인 건 여기 앉으세요. 여기도 자리 있어요. 나와 아기를 배려해주는 이름 모를 당신이 있다는 것. 어지러워. 안 들어가세요? 일정이 촉박해서요. 애가 또. 김대리가 승진톡소인데요. 나도 소맥 좀 먹는데. 애가 또. 어제 다 못한. 아침부터 또. 이거 힘들겠다. 정말 다행인 건 힘들면 임신기간 단축 근로자 쓰고 일찍 들어가. 맞아. 우리 아내도 둘째 때 도움 많이 받았어. 나와 아기를 배려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 줘, 내가 버릴게. 우리가 좀 빨랐네. 내가 할게. 쉬어. 아니야, 같이 해. 정말 다행인 건 이번 명절 음식은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 임신 중이니 힘들게 오지 말고 집에서 건강 챙기면서 쉬렴. 나와 아기를 배려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다. 어휴, 나도 날아봤으면. 초록이는 멋진 날개를 가진 나비가 부러지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긴 애벌레로 태어났을까? 초록이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솔방울을 번쩍 들고 있는 개미를 만났어요. 우와! 전 어떻게 그렇게 큰 짐을 나를 수 있니?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힘쓰게 만들어 주셨거든. 그래? 정말 좋겠다. 그날 밤 초록이는 소나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개미가 부러워요. 왜 저는 이렇게 힘이 약한 애벌레로 만들어졌을까요? 초록아, 걱정하지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란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려. 그게 정말이에요? 아, 그렇고 말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초록이는 볼리비에 살포시 앉아있는 무당벌레를 만났어요. 와, 멋지다. 넌 참 예쁜 점들을 가지고 있구나. 고마워. 엄마 아빠가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신 덕분이야. 그날 밤에도 초록이는 훌쩍훌쩍거리며 꽃잎에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무당벌레는 저렇게 예쁜데 왜 저는 아직도 못생긴 애벌레일까요? 울지 말거라 초록아.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긴 잠을 자야 할 시간이란다. 초록이는 너무나 피곤해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잤어요. 아, 잘 잤다. 초록이가 꿈틀거리며 기어나왔어요. 그런데 등이 간질간질하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놀랍게도 초록이의 등에 멋진 날개가 펼쳐진 게 아니겠어요? 우와, 할아버지, 저 초록이에요. 제가 날아요, 날아. 그래, 아주 멋지구나. 너는 내가 본 나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비야. 친구들도 모두 나와 초록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올려다보았어요. 얘들아, 내가 최고의 작품이 되었어. 초록아, 정말 예쁘다. 너 진짜 최고야. 초록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특별하고 멋진 나비가 되었대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인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조건 때를 쓴다거나 화를 내는 아이에게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훈육하시되 어른과 다투듯이 감정 다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